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그 어떤 트렌드가 사실 요새같이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적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최근 대출 규제 이후에 10억에서 20억 정도 들어있는 아파트에 다시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 호가는 여전히 강세인데, 이제 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은행권에서는 갖고 있는 자기네 그 대출 한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빨리 하려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강남 3구 중에서는 강남구만 지금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제가 자막을 만들었습니다만 강남구가 이제 0.15% 상승을 한 거예요. 0.15%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서초구하고 송파구가 상승을 안 한 거냐? 그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30억 이상 그 초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가 영향이 큰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0억에서 20억짜리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 금액에 들어있으면서 살기도 좋고 교통망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런 곳이 오히려 이럴 때는 이기 신도시를 주목하라는 말씀 드렸고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기 신도시에 대한 매력에 여러분들이 아마 푹 빠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의 지금 현상을 보면요. 너무 지나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고 그 다음에 강남이나 뭐 이런 그 서울의 강남 3구라고 하는 것들은 금액이 너무 올라버려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거기다 대출 규제까지 엎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는 강남 3구를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기 신도시나 아니면 서울에서 약간 외곽적의 구축 아파트,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 이런 데를 유심히 보셔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분당 같은 경우에 뭐 소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20억이 넘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20억 주고 들어가가지고 무슨 그렇게 큰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이제 매주 그 발표하는 그 분석을 보면 지금 이제 전반적인 매수 심리는 위축돼 있다. 그러나 재건축,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 단지는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일부 단지는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6.27 대책이 지나고 벌써 8월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방향은 되게 잡힌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급대책인데 공급대책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꾸물꾸물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만만한 카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만한 카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 요 점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여러 번 예측해 드렸습니다. 10월, 11월이 들어가면 결국은 올 초와 같은 금액으로 거의 다시 복귀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런 어떤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 대책 발표가 왜 지연되냐면요. 국토부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하고 인허가 단축을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가 있는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태릉 6사를 이전하고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주민들의 반대에 못 이겨서 지금 이제 유야무야 된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다고 정책을 발표해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상가를 재건축해서 결국 소형 아파트로 만들 수 있는 게 서울에 한 5만 가구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도 알박기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를 찾는 수밖에 없는데 신도시라고 하는 게 지금 3기 신도시 제가 지난번에 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기 신도시에 지금 2025년도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2032년이 넘어야 신도시 입주는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정권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얘기입니다. 뭐 계속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공급 대책은 너무 많이 써먹었어. 이미 중복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발표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실현 가능성에서 해서 그렇게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달 초, 8월 초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와중에 자치구별로 서울에 이제 아파트 그 매매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요. 딱 될 것만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 송파. 여기서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뭐 잠실의 브랜드 단지 아닙니까? 여기 재건축 호재에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뭐 원베일리부터 시작해서 재건축 호재가 아직도 있는 거고,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삼성동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역 주변 현대 그 자동차 본사가 들어갈 그 부근을 보시면요. 지금 공사하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성동구 사실 한강변 끼고 있는 성수 지역 때문에 지금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동구하고 옆에 있다 보니까 엎치기로 가는 건데, 사실 성동구나 광진구나 주거 여건,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교통 여건 이런 거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광진구는 조금 더 안정된 그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학군이 좋습니다. 용산은 뭐 용산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한강변 특히 문배, 서빙고동 이런 쪽 개발에 대한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매매 가격은 상승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고 안 될 곳은 정체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선호하는 입지, 역세권이라든가 학군이 좋다든가 이런 데는 계속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고요. 다만 일부 지역에 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일부 지역에 이제 단기 급등되는 지역은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하고 급등 지역하고는 뭐 비교를 해서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잘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선호 구축 지역을 한번 보는데, 여기서 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구축이라의 개념이 보통 15년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15년에서 30년이 가면 30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뭐 7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평준화된 그 변화가 없는 상황이 한 5년 정도 이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15년이 지나면 법률상 리모델링이 가능하니까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서 그 지금까지 떨어져서 30년 될 때까지 이제 좀 조용하죠. 예. 그래서 30년이 이제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재건축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에 또 서울의 대형 아파트가 이제 한 달 새 한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33억 6천 정도 하다가 7월에는 37억, 한 달 새 3억 7천만 원이 급등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6.27 대출 규제 이제 강화 이후에 일반 수요는 이제 위축이 됐단 말이죠. 근데 현금 부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자기 물건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큰 걱정이 없습니다. 이거를 매매하신 분들은, 매수하신 분들은 큰 걱정이 없어요. 왜? 어차피 현금이라서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들은 살기 좋아서 사는 거고 그 지역이 좋아서 온 겁니다. 그리고 오래 살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대단히 아파트가 좋아. 근데 34평이라도 좋아. 나는 넓은 데서 살고 싶어. 최소한도 한 50평은 넘어야지. 연립 다세대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어디가 높습니까? 그래도 아파트가 높잖아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이제 수요 억제책이 대출 규제로 이제 나타난 거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형 평수들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들이 알아서 잘 움직이고 있는 거고, 중저가 시장에 이제 집중이 됐죠. 중저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저가라는 거는 강남을 말할 때 중저가, 예를 들어서 25억, 30억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가장 이제 핫한 그 부동산은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15억 정도, 15억 정도 내외에 있는 부동산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갈 만한 곳들은 서울의 일부 외곽 지역의 그 중요 지역,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기 신도시 지역, 뭐 이런 데들이 아마 주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금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똘똘한 한 채 선언은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어떤 그 세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부세 상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감으로써 그 안에서 어떤 세제상 혜택을 좀 보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대형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입지도 보셔야 되고 또 브랜드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군, 뭐 교통, 뭐 이런 것들 다 보셔가지고 이런 지역은 지금 이제 어떤 형태로든가 상승 그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지금 이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월, 11월 이사철에 가면 다시 금년 뭐 3, 4월, 5월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